제가 애초에 작업을 시작을 할 때는 몸에 안 맞는 옷을 다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면서 이거를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유의였던 것 같아요. 유의적인 작업, 농담 같은 작업,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접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강박증이라는 게 좀 찾아와가지고 저는 묻어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묻어냈던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워내고 있었구나, 그럴싸하게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이후로는 불안이라는 테마가 제 작업에 좀 줄을 이루게 된 것 같아요. 불안과 유의를 테마로 하는 최병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여기는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기 작업실은 사용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이쪽 파주로 온 지는 제가 한 16년 정도 됐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공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작업을 쓰고 계시는지? 이 공간은 지금 보시다시피 넓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작업만 보관을 하고 딱 그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 보관을 해놓은 네, 공간? 보관을 하는 곳이 집에도 좀 갖고는 있고 네. 가능하면은 갤러리 그림 갖고 나서는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예, 갖고 있어라. 최대한 키핑 해주세요. 예. 그러면 요즘엔 좀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쪽 작업이 최신작들인데 지금 여기 있는 네네네네. 이건 진행하고 있는 작업인가요? 네, 예. 제가 6월쯤에 전시가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거 준비를 하는 작업들이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장난감 같은 뉘앙스를 가진 로봇 같은 작업을 했었거든요. 얘가 어떤 로봇이나 뭐 그런 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하고 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상징과도 같기도 하고 얘는 솔직히 저도 이제 어떤 식으로 형태가 나올지 계획을 잡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이 위에서 계속 이제 드로잉을 바꿔가면서 다듬은 끝에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쪽에 보면은 사람 얼굴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고 이쪽엔 새 부리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막대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 제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상징 같은 걸 계속 끌어내는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보니까 약간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들도 좀 있네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새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솥대 같은 거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막대기도 좀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남성의 상징으로서의 막대기이기도 하고 거기 이렇게 매달려서 갈구하는 그 힘에 대한 욕망이기도 하고 손으로 부여잡고 있긴 한데 그 막대기 자체가 되게 위태롭게 보이기도 하고 색감적인 면에서는 제가 그 박생광 작가를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어렸을 때 호아마트홀에서 회고전 같은 게 열렸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시선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어떤 식으로 색을 쓸 때도 계속 잔상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구현하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색깔을 쓸 때도 되게 좀 자유로운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어렸을 적에 그 잔상에서 딱 갇혀 있는 느낌도 있고 작가님이 각인됐던 색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색이잖아요. 안 어울리는 색이죠. 상당하게 보색 대비 강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학교 다닐 때 그런 거는 약간 좀 촌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못 쓰면.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 잘 써야 되는 거고. 네네. 색을 항상 못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색을 어떻게 해야지 되게 거슬려서 기억에 남지? 그게 좀 머릿속에 항상 있어가지고 내가 좋았던, 기억에 남고 강렬했던 그 색깔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색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탁색인데 어떻게 더 기분 나쁠 수 있지? 어떻게 날 거슬리게 할 수 있지? 그런 것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이제 색 감각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사회를 대하는 자세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반영돼 있는 것도 색도 마찬가지 아닐까? 상당히 많이 반영되죠, 색이. 예. 의외로 더 그게 맞아요. 도드라지니까. 네네. 지금 작가님 같은 느낌을 보면 네. 해체주의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루는 작업 중에 꿈의 내용에 관한 꿈? 감춰진 뭐 욕망이나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 그런 내용이 조금
베이스에 많이 깔려 있긴 하거든요. 전체적인 작업의 기조도 강박, 불안 이런 게 좀 많이 깔려 있는 편이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적인 요소들 그런 게 생각날 때 걔네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이미지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드로잉에서 시작된 작업이긴 한데 아, 네네네. 아 이게 드로잉. 네네네. 아 이건 또 좀 특이하네요. 네네. 제가 이제 드로잉 작업들을 다 캔버스로 옮기기에는 공간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이건 그러면 종인가요? 네네. 이게 그 유화지, 아크릴지 이렇게 낱장으로 파는 거를 사가지고 네.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하다가 그냥 골판지에다가 테커로 받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뭐 이제 생각나는 것을 쭉 쓰면서 제목도 정하고 책도 테스트하면서 보관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약간 그냥 샵에서 이렇게 파는 네, 포스터 맞아요, 맞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 나름 보관하기 괜찮더라고. 이거 좋다 방법. 괜찮죠. 예, 야 이거. 생각이 막 나진 않을 때는 그치, 진짜. 캔버스로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저도 여유롭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뭔가 실마리가 안 풀릴 때 다시 꺼내서 또 작업을 이어가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때는 잘 안 보이던 게 바로 보일 때가 있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캔버스 작업으로 끌고 나오는 게 있고 얘도 그 작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초상 작업 말고 이런 인체 작업을 할 때는 약간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그런 포즈들을 많이 취하거든요. 많이 진행이 됐을 때는 입체파 비슷하게 약간 일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약간 몸부림질 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병마 포즈나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그걸 사진을 찍고 막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하잖아요. 남이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긴 했어요. 일그러지거나 힘든 포즈를 되게 태어나고 편한 모습으로 취하고 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또 개인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어가지고 직접 포즈 취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사진 자료도 잘 하진 않고 그냥 생각에 의해서 네네네네네. 계속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입체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네. 그 항상 작업을 할 때 캔버스 네모나잖아요. 네, 그 네. 안에 어떻게 꾸겨 넣을까가 저는 되게 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캔버스 틀이 어떻게 인물이 들어가 있고 그 인물이 캔버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긴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광장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하기도 하면서 그 상태로 들어갔는데 되게 불편하긴 한데 거기서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조금 심리적 측면이 있어서 작업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 보통 그거는 고양이나 개들이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잖아. 네. 크게 집 만들어 놓고 거기 안 들어가고 네네. 작게 있는데 거기 어떻게 굽여 들어가는데 거기서 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들에서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공간은 되게 싫어하고 작은 공간에서 막 공포스럽기도 한데 내 숨소리가 느껴지고 이런 게 더 편한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작업에서 자꾸 그런 걸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상자 안에 발을 집어넣잖아요. 네네. 힘들게. 네. 이 작업이 처음에 생각난 거는 각 티슈 있잖아요. 네. 모나리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나리자 티슈에 대한 인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 모나리자라는 주는 그 여성 그 성도 그렇고 성스러운 모나리자의 곽 티슈의 형태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도 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발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터부를 건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우연히 발로 밟은 느낌으로 해서 딱 들어 올린 포즈예요. 나는 실수한 듯 하면서도 편안함과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 아 그래서 표정이. 예. 음. 그런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뒤에 이렇게 하얀 게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거든요. 슈퍼맨 그런 느낌의 남성성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하는 그런 거가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망토로 대체되면서 뭐 그런 좀 신경들을 좀 담아보긴 했어요. 아, 네. 또 내용을 듣고 보니까 포즈가 네. 그냥 포즈가 아니네요. 네. 그러면 작품마다 이런 느낌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나요? 이런 인물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제가 체크무늬나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이제 아버지 등산 양말 있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체크무늬나 계속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들 이런 거 보면은 짜릿함이 있잖아요. 어떤 짜릿함이 있죠? 이게 하나가 계속 무한 반복되고 아, 갑갑하긴 하지만 파악이 계속되는 그런 안정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등산 양말들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체크 무늬 패턴들이 여기서도 보면은 네, 계속.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회화로 가면서 조금 더 확장한 게 형태는 그대로 가져왔대. 네네. 사각형 안에 어떻게 배치를 시키는가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는 어떤 이런 욕조의 풀을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겉에 타일로 쌓는 거거든요. 이 욕조의 형태도 어떻게 보면은 여자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를 감싸주고 있으면서 강박적인 패턴으로 둘러싸게 만드는. 이 작업에서 좀 더 도형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분할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고 다시 이게 그러니까 패턴화 느낌들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하 도형 좀 느낌도 있고. 입체파나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간을 이렇게 압축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압축을 시켜가지고 평면성을 다가갈 수 있게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 평면성이 약간의 좁은 공간의 안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채울 때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이나 내가 생각했던 공간들 나한테 부담을 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간 그걸 어떻게 상징화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기하학적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각 티슈를 딱 밟고 약간 해소되는 느낌도 있지만 딱 밟고 빠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뭔가 얘가 또 잡고 있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서. 이게 넘어설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속의 상태가 될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거칠게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관념이나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거친 거부 아닐까? 본능적인? 그래가지고 제 작업에 있는 사물들 보면은 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이름 모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 신체하고 엮여가지고 계속 나를 이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침투하기도 하고 나는 또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딱 이 프레임 안에서 네, 그걸 계속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맞춰가야 되니까. 내 주변의 공기나 이런 것까지 다 내가 같이 붙어가지고 잡은 공간 안에서 맞춰가고 어떻게든지 낑겨 있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게 진행형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네, 제가 그래서 스케치를 처음에 하면서 거의 스케치대로 그렸던 적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어떤 형태들이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그렇죠. 애들 그 블록 장난 하듯이 계속 끼워 넣다 뺐듯이 그렇죠. 하면서 그럼 지금 이건 한 완성으로 따지면 한 몇 프로 정도? 예전 작업으로 치면은 한 60% 정도 이제 아, 진행이 된 것 60%?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 터치에 대한 것도 풀어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마음속으로는 7, 80%까지. 거의 완성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반 정도 진행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작가님 작업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완성도가 아직은 좀 더 한참 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렇죠. 이런 작업이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어. 네. 이게 사실은 이거보다 좀 예전에 했던 작업들. 네. 2년 전 정도 작업이고요. 요 끝에 세 개는 아직은 그리고 있는 중이긴 아, 해요. 이것도? 네네. 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네네. 이제 밑작업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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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매끈하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저런 작업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얘는 어떤 스토리가 저 인물 작업처럼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인물 자체를 약간 대면하고 싶은,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약간 조각하는 느낌으로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끈하게 다듬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입시 미술 같은 거 배울 때 석고소묘 같은 거 배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배울 때 흰 화면에 내가 그려냈는데 걔가 입체가 돼가지고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거 환영이 생길 때 있잖아요. 굉장히 짜릿하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이렇게 매끈하게 좀 다듬는 예, 느낌. 예. 석고처럼. 그렇죠. 네네.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네네. 근데 이제 느낌은 그렇지만 여기서도 사실 보면은 해체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색감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여기서는 사물들의 이야기가 그냥 몸속으로 다 침투를 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 내면적인 이야기죠. 네, 내면적이라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걔네가 이제 몸에 이렇게 달라붙은 형태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외부의 환경이 이 작업을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한동안 강박증이 조금 심했을 때가 있거든요. 강박증이 생기면은 몸이 일단 경직이 되면서 주변에 공기가 확 얼어붙는 느낌이 들면서 몸이 굳는다는 느낌이 제일 증상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제일 많이 다가와가지고 그려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느낌을. 그 느낌을. 내가 그 느낌 모습을 그대로 한번 대면해보고 싶다. 그려서 해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쪼개진 면들이
그때 그 얼어붙은 공기들이 몸에 붙어가지고 경직돼서 나를 이렇게 조각화하는, 석고화하는 느낌을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부드러운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굉장히 조금 날선 좀 날성 감정이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경 세포가 쓰는 느낌을 음.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게 몸이 각지면서 주변에 공기가 이렇게 확 얼어붙는 그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파편화된 그런 조각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몸 자체도 약간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날카로운 눈과 날카로운 선의 형태들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얘네들이 몸으로 다 들어와서 찌르고 나도 밖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덩어리가 됐는데 그거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공포를 많이 그리다가 이제는 그 안에서 숨을 쉬고 나만의 안식을 찾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표정이 뭐가 있을까 해서 표정들이 점점 그렇게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날카로운 표정들에서 네네. 좀 더 순화한 느낌들로. 그렇죠. 아, 근데 이런 느낌들은 좀 더 거칠 느낌 있어요? 네. 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초기 작업들이거든요. 아. 이쪽이 이때 당시는 얼굴이 최대한 안 드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눈, 코, 입을 숨 쉴 공간을 좀 안 주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증상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내가 느꼈던 거를 그게 많이 강해가지고 일단은 되게 차갑게 회색의 공기, 회색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 물감 자체가 숨을 못 쉬게 막아버리는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메꾸는 그렇죠. 느낌. 아, 그래서 약간 터치들이 시멘트 바르는 느낌처럼 전체적인 톤 자체가 약간은 무채색 톤이라 더 그런 느낌도 있고. 네네.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거의 회색의 그러니까 어떻게 초상이었고요. 보면. 한 20개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색깔이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이런 인물 작업들을 하면서 색깔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좋아했던 색깔들, 내 감각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적에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게 계속 소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다룰 게 아니고 어떤 색깔들을 침투시켜가지고 그거를 단순히 그런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네네. 이거를 내가 이제 극복하고 오케이, 그럼 더 내가 해보자. 극도 맞는 말이고 전 개인적으로는 인정. 인정하자. 인정을 못했던 것 같고. 그 인정- 처음에는.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저만 해도 이제 정신과 다니고 야 진짜 구실 못한다. 애도 있고 그런데 무슨 정신과를 다니고 정신 못 차렸다는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든 거예요. 그치, 그치. 인정을 못 하겠고 나도 음. 왜 이렇게 무너지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그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그런 사람이지 뭐 하고 인정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작업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작가들도 자기를 알아야지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부정하면 사실은 계속 못 하잖아요. 네. 본인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런 느낌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의 어떤 이런 스토리들도 나오지 않았나요? 작가님께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더 깊게 이해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처음 선연습을 했을 때, 처음 정물화를 그렸을 때, 리와인드를 해서 뒤로 갔을 때 미술을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